일본에 대한 역사적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솔직히. 일본이, 저는 그래, 일본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일본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침략을 하고 기습을 했던 어떤 전쟁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보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이때 부산진을 기습을 합니다. 이제 뭐 어찌됐건 조선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빨리 기습을 하고 속도를 올려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진을 먼저 기습을 하죠. 1894년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또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이 붙는데, 이때는 또 이제 아무래도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청나라 해군을 또 기습을 해요. 뭐 이때도 역시 기습을 했었고,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이때도 역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바다가 놓여져 있고, 이 바다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러시아의 해군 함대들을 기습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또 기습을 했고, 또 이제 한 1931년에는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이때도 역시 만주 지역을 기습을 했고, 1937년에는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중국하고 대대적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화북 지역을 기습을 해요. 역시 이때도 기습을 하죠. 일본은 어찌됐건 기습을 많이 했던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역사적 사료들로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뭐 가장 최근으로 보면은 역시 태평양 전쟁이 있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1941년에 태평양 전쟁 당시 이제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진주만을 공습을 하죠. 이때 무슨 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이제 일본의 위험을 세우고 대일본 제국의 명예를 드높이고 일본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진주만을 공습하자 이래가지고 가미카제라고 하죠. 예, 그 자기 목숨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를 자신의 목숨과 함께 그대로 이제 자살 특공대처럼 이게 꼬라박는 그런 가미카제 전술까지 써가면서 진주만을 공습을 하죠. 이게 일본의 역사예요, 사실은. 예, 이게 일본의 역사고 일본의 어떤 감추고 싶은 어떤 일본의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상부와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일본 국민들한테 역사 교육을 잘 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언급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까지도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일본의 기습과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의 학생들 또는 뭐 일본의 국민들한테 교육을 하게 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라고 자기들이 알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킨다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검정 교과서에서 일본 역사 교과서가 맨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맨날 왜곡해서 그래요. 맨날 이렇게 내용을 바꾸거든요. 어찌됐건 일본은 좋은 나라고,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영향력이 높은 나라고, 일본은 일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기습하거나 했던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역사를 건드려야겠죠. 역사를 왜곡해야 되고 역사의 날조를 더해야 돼요. 근데 이미 보존되고 있는 역사적 사료들이 넘쳐나잖아. 왜냐면 일본하고 전쟁을 벌였거나 일본의 식민지 국으로 남아있던 나라들이라거나 그런 나라들 아니면 최근에 와서야 독립을 했던 나라들 뭐 우리나라처럼 1945년에 독립을 했던 뭐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일본에 관련된 역사적 사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먹히는 거지.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뒤로 로비도 하고 돈도 주고 소위 말하는 잼머니라고 하죠. 이제 일본의 어떤 돈줄을 이용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사상을 개조하고 이러면서 일본의 우호적이고 일본의 친화적인 그런 세력을 만들어서 일본의 역사를 좋게 이렇게 포장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지만 이런 일본의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 가장 최근에 와서도 일본과 전쟁을 했던 나라들은 아직도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 사료나 어떤 역사적 어떤 책 같은 것들 또는 뭐 역사적 어떤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또 문건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한민국하고도 계속 마찰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왜냐면 우리는 직접 우리가 식민지국이 되었잖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국으로 삼고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통치를 했죠. 실제로 조선 총독부까지 세우면서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역사적 사료가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이 역사적 사료들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기습과 침략의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기들이 쓰면 됩니다. 근데 일본인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쿠시마는 일본에 있는 땅이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란 말이죠. 그 일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서 이제 핵 연료봉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처리 시설이라든가 폐기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붕괴가 되면서 아예 막 방사능이 방출이 됐죠. 그래서 오염수들도 계속 처리를 하고 정화를 했다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고 실제로 방사능 수치를 우리가 측정을 해본 결과 세계적으로 안전하다고 제시해 놓은 기준에 몇십 배, 몇백 배가 검출되기까지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갔을 때 일본 정부에서 이걸 누락을 시켰죠. 조작을 시켰고 이것도 나중에 걸리니까 발뺌을 한 건데 지금도 보면 이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뭐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철저하게 침략을 하고 기습을 했단 말이죠. 후쿠시마 오염수도 몰래 뿌리려고 했다가 걸린 거잖아. 그죠? 자기네 바다 근처나 자기네 냇가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일본과 대한민국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동해에다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동쪽은 모두 다 피해를 입겠죠. 뭐 경상도라든가 뭐 해안가 또는 뭐 강원도 이쪽은 뭐 영락없이 피해를 받을 거고 그래서 그 이걸 보시면 저는 우리 정부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용산에다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면 그거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잖아, 이 사람들. 그죠? 후쿠시마 오염수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거 포장해가지고 생수통에 담아다가 보내면 그거 사용할 거예요? 아무튼 안전하긴 안전하지만 사용 안 할 거잖아. 그죠? 나는 이게 왜 자꾸 이 윤석열 정부가 감정과 느낌에 호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문가들, 핵 방사능 전문가들, 핵 연료 전문가들, 원자력 전문가들, 방사능 전문가들, 세슘 전문가들, 그리고 뭐 방사능 피폭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 뭐 학자들, 학계 원로 교수들 이런 사람들 다 나와서 경고하고 있는데 무슨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낫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낫다고?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정과 느낌에 호소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감정과 느낌에 호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으면 이게 안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방사능이 없다고 믿으면 그 오염수 안에 철저하게 방사능이 들어가 있고 이 방사능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내부 피폭이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방사능이 없다고 믿으면 그 오염수 안에 방사능이 없는 게 되는 거냐고. 나는 그런 얘기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급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나는 일본한테서 뒤로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이런 정신 나간 소리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를 한번 빌려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는 일본이죠. 일본을 예전에 외라고 불렀죠. 외군, 외놈이라고 불렀죠. 외는 간사스럽기 짝이 없다.
아주 음흉하고 속내에 숨기는 것이 많아 아주 간사하기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그러니까 신뢰를 지키고 서로 간의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걸 이순신 장군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런 기록에 보면 외놈들이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믿으면 안 된다. 왜냐? 이들은 민족성 자체가 대단히 간사스럽고 속임이 많아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것이 철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우호적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 호의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는 건 결국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외놈들과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들이 신의를 지켰다 또는 그들이 약속을 지키고 그들이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모두가 합리적으로 그것을 지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순신 장군이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터지고 임진왜란이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일본군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에 있지 않고 전부 다 퇴각 명령을 내리죠. 이제 가장 먼저 해군들이 육군들을 피난시킬 수 있게 지키다가 마지막에 이제 해군들이 도망을 가죠. 이때 일본의 왜군들을 우리나라 조선 수군,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죠. 이제 이때 조선 조정이 되게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니 어차피 항복 선언을 하고 도망갔는데 그거 왜 쫓아가서 죽이냐 이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저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저들이 쳐들어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고 이미 우리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 예상대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고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살상하고 죽이고 민가에다 불을 지르고 수많은 농산물들을 약탈해가고 도자기와 같은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을 모조리 약탈해갔다. 근데 이제 그렇게 침략을 했던 외놈들이 이제 자신들의 전세가 기울어지고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어떤 비관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항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빼는 건데, 맘대로 침략하고 죽여놓고 맘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도망칠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들이 저렇게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저들의 자손, 저들의 후손이 외놈이죠. 외놈의 자손, 외놈의 후손이죠. 외놈의 자손, 외놈의 후손이 시간이 흘러 그때가 되어서도 지금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것이며 우리나라를 업신여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침략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조선이란 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마음대로 침략한 저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모조리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조선 조정은 여기저기 상황이 좀 있으니까 그냥 항복하는 왜군 쫓아가서 죽이지 말라고 했고,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쫓아가서 판옥선이든 뭐든 거북선이든 뭐든 끝까지 쫓아가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보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안전하면 자기들이 소비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절대 소비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동해 앞바다에 몰래 뿌리려다가 걸려서,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고 논란거리가 됐죠. 하지만 국제적인 무대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목소리가 낮은 이유는 자기네 바다가 아니니까. 어차피 직접적인 타격은 일본 근처에 있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유럽만 하더라도 인근의 바다들이 다 막고 있고 대륙지방 대륙 나라들이 막고 있잖아. 당장 피해 입는 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뭐 북한, 러시아, 중국, 뭐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피해를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시를 안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피해가 온다면 일본을 강하게 몰아붙였을 겁니다. 일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쪽으로 문제를 좁히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은
어떤 친일 하는 일본의 환장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살살 구슬리면 마음대로 갖다 뿌려도 되겠다. 이런 계산이 섰다는 거죠. 이게 기습과 침략의 역사를 가진 일본이 좀 대단히 안타까운 이 부분이죠.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목숨을 이렇게 담보로 이런 짓을 하게 됐는지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